우즈베키스탄을 알리고 소개하는 TV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들어오고 나서 나름 들뜬 기분도 있고 거리를 걷는 재미도 있고 그래가지고 정치, 경제, 문화 이런 뉴스 관련된 이야기를 못 전해드렸어요. 물론 가끔씩 뭐 정보를 대사관 사이트나 교민일보에서 정보가 올라오긴 하지만 다 안 읽어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따로 한번 정리를 해드릴까 하고 아침 지금 7월 28일 7시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7월 31일이 쿠르반 하이드예요. 쿠르반 하이드. 이슬람 명절이고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내각령에 사인을 했다고 7월 31일은 우즈베키스탄은 공휴일이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고요. 쿠르반 하이드가 뭔지에 대해서는 위키피디아나 구글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의 법원 행정 시스템에 대한 변경 사항인데요. 그 그랜드미르 그 로타리에서 메트로 코스모나프타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그 관공서 같은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 건물이 제가 듣기로는 좀 법원 건물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그 우리나라의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각 구별로 또 행정법원 같은 것들이 있고 형사재판소 뭐 이런 법원이 따로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복잡한 그 법원 행정 시스템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맨 말단에 있는 그런 구법원 이런 것들은 다 폐지를 시키고 거기에 일들을 형사재판법원 쪽으로 이전을 한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법원에 가실 일이 없겠지만 상식으로 알아두셨으면 해서 전해드리는 거고요. 다음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아마 시장 점유율 1위 통신사가 빌라인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유셀,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빌라인에서 인터넷 무제한 4G로 무제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패키지 상품이 나왔는데 월정 금액이 5만 숨이에요. 한국 돈으로 4,200원. 4,200원만 내면 한 달 동안 인터넷을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 아직까지 우즈베키스탄의 젊은 친구들이 인터넷 무제한 쓰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항상 데이터 용량을 걱정하면서 인터넷을 사용을 하는데 5만 숨이면 보통 이제 여기 레스토랑이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의 한 하루 일당 정도 돼요. 우리나라 최저시급 8,000원을 계산을 하면 일당이 한 6, 7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보면 하루 일당을 온전히 인터넷을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데 쓸 수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인터넷 접속률이 높아지겠죠. 데이터 사용량이 많아질 테니까. 그런 면에서 우즈베키스탄의 앞으로 온라인 비즈니스라든가 또는 뭐 온라인 엔터테인먼트 쪽에 사업 환경이나 뭐 생활 환경이 많이 변하겠다. 그런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리고 저 같은 경우는 유셀을 사용하는데 30기가에 13만 9천 숨을 주거든요. 30기가에. 그러니까 무제한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만약에 유셀에도 그런 상품이 생기면 저한테도 한 비용이 3분의 1 정도는 줄겠죠. 30기가면 충분히 한 달 동안 쓸 수는 있는데 무제한이라는 개념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죠? 어쨌거나 잘 때는 끄고 자야 되고 뭐 그런 거 있으니까. 다음은 우즈베키스탄 이번 학기부터 대학 간의 편입학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전과도 가능해지고 이런 새로운 교육 행정 관련된 기준이 변경되었다고 기사가 나왔네요. 한국에도 그런 대학 편입학이나 전과 관련 제도가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저 학교 다닐 때에도 그게 불가능했었는데 우즈베키스탄도 그렇게 합리적으로 교육 시스템들이 변해가고 있다. 그런 소식 하나 하고요. 그리고 아파트 분양 관련돼 가지고 나온 기사 중에 일부 쓸만한 정보가 있어서 최근에 이제 아파트 분양 사업이 많아지면서 아무래도 분양 사고들이 뭐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간간히 소식이 들려요 저한테도. 그래서 소규모 건설사, 시행사가 진행하는 사업에는 좀 각별히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분양을 하기 전에 그전에는 전혀 통제가 없었는데 시행사가 정부가 요구하는 뭐 납세자 증명서나 뭐 자본금이라든가 뭐 그런 서류들을 건설부 그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을 하고 난 후에야 분양을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최근에 바뀐 게. 그리고 아직까지는 카자흐스탄처럼 1층 바닥 골조가 완성된 이후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이런 건 이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여전히 이제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어, 사업 초기 단계에 분양을 들어갈 때는 주의가 필요하고요. 물론 대형 건설사가 진행하는 사업들은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분양 초기가 가격이 저렴하니까 저렴한 가격에 현혹이 돼가지고 들어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이제 소형 건설사 같은 경우는 최소한 1층 바닥 이상 공사가 진행된 이후에, 그리고 가능하면 지상층 골조가 올라가고 있을 때 조금 비싸더라도 그때 들어가시는 게 어느 정도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법인이 카드를 사용할 경우에 완전히 공개된 카드를 사용한 매출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세금 감면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자고 대통령이 제안을 했어요. 이게 아마 우리나라 김대중 정부 때 카드를 많이 사용함으로 해가지고 블랙마켓, 현금 거래로 인한 세금 손실을 줄이고 경제가 좀 더 공식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유도한 그 카드 사용 제도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지금 보니까 뭐 하는 얘기가 카드 사용이나 온라인 거래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투명하게 거래된 매출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세금을 감면해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에 타시켄트의 현재 팬데믹, 이거 얘기가 좀 어렵네. 얘기가 좀 그런데 이야기하면 또 이 걸려가지고 타시켄트의 이번 방역 조치에 대한 보고를 전반적으로 다시 듣고 거기에 따른 대통령의 지침 같은 게 따로 또 내려진 것 같아요. 요즘 뭐 기사의 한 반 이상은 방역 관련된, 쿼런틴 관련된 얘기들이라, 특히 이제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가 거의 매일 열리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어쨌거나 지금 타시켄트와 타시켄트주 그리고 카시카다리아 이 세 개 주가 가장 심한 것 같은데, 카시카다리아주는 게다가 어제부로 아예 봉쇄를 했죠. 타 지역 간 이동이 금지돼 버렸고, 타시켄트도 굉장히 사망자도 많이 나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 대통령이 다른 경제 행보보다는 지금 이 방역과 관련된 거에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제 7월 27일 총 확진자 수가 거의 678명이 나왔어요. 거의 500명 언저리에 있다가 지금 6자를 다른 건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6자를 다른 거는 하루에. 그래서 어쨌거나 8월 15일까지는 사람들도, 우리 교민들도 보니까 좀 더 조심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678명. 겁나죠. 우리나라 그때 한 700명, 800명 나올 때 완전 패닉 상태였는데, 지금 여기가 지금 그렇네요. 하여튼. 그리고 다음 소식은 우즈베키스탄 인구 올해 상반기에만 약 28만 6,500명 인구가 증가했고요. 새로 출산한 아이들이겠죠, 대부분이.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이민을 온 경우, 기존에 뭐 이주자가 왔다 갔다, 그 우즈베키스탄 국적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게 카운팅이 안 될 거고, 어쨌거나 그래서 총 인구가 3,419만이 됐어요. 우즈베키스탄 국적자가. 반기에 한 30만 명 늘어나니까 올해 말쯤 되면 3,450만 가까이 될 것 같네요. 그나저나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아이를 만드는 것도 그렇게 녹록지 않았을 것 같아서 하반기에는 그렇게 출산율이, 그건 아닌가? 내년의 문제겠구나. 올해 문제가 아니네요. 그리고 남성과 여성 비율이 좀 차이가 나는데, 남자가 한 20만 명 많네요. 1,719만 명, 여자가 1,699만 명. 남자가 많아요. 20만 명이.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 타시켄트 관세청장이 해임됐어요. 타시켄트 관세청장이 해임됐다는 소식인데, 비리가 있었겠죠. 내용을 보니까 집에서 현찰 40만 달러가 발견됐다. 뭐 40만 달러면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제가 아는 러시아의 어떤 주지사는, 시장인가 주지사인가 하여튼 집에서 뭐 수백만 불 현찰이 발견됐다고 했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타시켄트 이런 것들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에 무역 거래하시는 분이 힘들었던 거죠. 이제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상반기 개인 소득에 관련된 얘기인데 작년에 비해서 1인당 소득이 약 21%가 늘었대요. 21.6%.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장난이 좀 있는 게 뭐냐면 수마를 기준으로 얘네들은 계산을 했을 거라고요. 그죠? 수마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작년 이맘때 작년 같은 분기와 지금의 수마의 가치가 20% 정도 절하됐잖아요. 20% 정도. 그러니까 이제 수마로는 올랐지만 실질적인 달러 가치로 계산을 해보면 거의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이에요. 지금 임금 수준이. 그래서 전체 우즈베키스탄 전국 평균은 약 250만 숨, 월 소득이 250만 숨 정도가 된다고 하고, 제일 높은 데가 타슈켄트. 타슈켄트가 뭐 인구 대비로 전체 생산량을 계산해 보면 타슈켄트가 약 360만 숨. 그리고 두 번째로 높은 데가 나바이. 나바이는 그 시멘트 공장이나 뭐 비료 공장이나 금광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금광이 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 좀 납득이 안 가긴 하는데, 나바이가 330만 숨. 그리고 이제 타시켄트 주가 260만 숨. 평균이 250이니까 뭐 이 주들은 평균을 넘어갔네요. 평균 이하로 보면 가장 소득 수준이 낮은 데가 카시카다리아 1인당 190만 숨. 그리고 그 위에가 남한강 1인당 200만 숨. 이 정도의 월 소득을 올해 상반기에 올렸다. 그리고 직업별로 보면 아무래도 금융이나 보험 이쪽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평균 급여는 510만 숨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좀 기준이 될 만한 거는 선생님들의 올해 상반기 급여의 평균은 약 170만 숨 정도 돼요.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이 한 3분의 1밖에 안 되네요. 그죠? 뭐 최근에 조금씩 올라서 지금 6월달 기준으로는 190만 숨이라고 하는데, 거의 뭐 수마 가치가 팍팍 떨어지니까 또 이제 급여도 팍팍 올라가긴 해요. 근데 어쨌거나 실질적인 가치는 크게 변화가 없더라. 뭐 이런 정도 얘기고. 그리고 ADB에서 우즈베키스탄에 인공산소 호흡기 약 700개를 또 무상으로 지원해줬다는 기사가 있었고요. 페르가나에 하나의 위락시설, 호수를 포함한 위락시설을 패키지를 해가지고 입찰을 내놓겠다. 지금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입찰 금액이 약 278억 숨인데 278만 불이 되겠네요. 그죠? 278만 불의 호수와 그 주변에 있는 토지들까지 묶어서 민간 기업에다가 투자를 전제로 위락시설을 개발하는 투자를 전제로 넘겨주겠다. 사진 보면 굉장히 멋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어쨌거나 그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 이것도 그런 방식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지난번에 그 사르도바 5월 1일이었죠. 사르도바 댐이 붕괴되면서 엄청난 수재를 겪었는데, 제가 후속 기사로 한번 알려드린 게 그 관리소장하고 2명이 그때 구속됐다고 얘기했잖아요. 현재까지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9명이 현재 기소가 된 상황이고요. 앞으로 한 5개월 정도 더 수사가 진행될 거라고 하네요. 사진 보면 어마어마해요. 그 트럭의 크기를 보면 아직까지 복구를 못하고 있는데, 저것 때문에 또 물이 이 인근 지역에 지장이 생기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복잡한 상황입니다. 이게는. 그리고 그 폭스바겐에서 캐디 생산한다고 했었잖아요. 벌써 나왔어요. 나와서 세 가지 제가 그림을 띄워 놓을 건데, 세 가지 타입으로 해가지고 가격이 1억 7,200만 숨, 그냥 달러로 바로 계산하면 한 17,000불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일 높은 사양이 22,000불 정도 된다고 하니까 우즈베키스탄에 아직 지금까지 이런 상용차는 없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관심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병원 이번에 그 방역과 관련돼 가지고 의료진에 대한 급여 문제, 저번에 보셨지만 의사가 2,500만 숨 맞죠? 최근에 간호사를 1,500달러 월 줄 테니까 오라고 모집을 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학생들까지 지금 현장에 투입해 놓은 상태예요.
이 의료진들에 대한 임금 체불이 약 90억 숨, 그러니까 90만 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90만 불이 아직 지급이 안 됐다. 근데 세부 내역을 보니까 카시카다리아가 카르시가 있는 동네죠. 거기가 대부분이에요, 지금. 68억 숨, 그러니까 68만 불의 급여가 지금 현재까지 지급이 안 됐었다. 그 다음에 사마르칸트, 뭐 8억 숨, 그리고 부하라 등등 해서 쭉 보면 타시켄트가 2,300만 숨이 지급이 아직 안 됐다. 총 90억 숨인데, 이 카시카다리아가 지금 굉장히 높잖아요. 지금 카시카다리아의 카르시가 지금 봉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이 아무래도 환자 수가 많고 하니까 이 그 투입되는 의료진도 많고, 그래서 재원도 부족하고 그런 것 같아요. 사마르칸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환자 발생이 많이 되는 지역에 이런 재정적인 부담이 더 크다 보니까 의료진에 대한 페이가 제대로 지불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거나 이렇게 기사화하고 대통령도 이 부분에 다 관심을 주니까 또 해결이 금방금방 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소식들인데, 거리의 모습이나 다른 일반적인 우리 생활 속에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도시 지금 최근의 소식들은 제가 산책하면서 중간중간에 전해드리고 있고요. 우즈베키스탄에 대해서 저는 가급적이면 확실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특히 이제 주변에 있는 그 근로자라든가 통역 직원들 그대로 그것을 맹신하고 전하는 것들은 좀 안 했으면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뭐 카더라 소식통들,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추정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사실인 양 단정하고 판단을 해버리면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오해가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여지를 두고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만 좀 얘기가 돼야 뭐 우즈베키스탄도 그렇고 우리 교민사회도 그렇고 좀 더 정확한 정보에 기반해 가지고 어떤 판단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어제 저기 그 수르안다리아 주지사가 죽었다고 온라인에다가 글 올렸던 사람 지금 체포돼 가지고 잡혀 들어갔어요. 그 주지사가 확진이 된 건 사실이에요. 확진이 돼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또 전했겠죠. 확진 받았다. 또 옆에 전달되면서 뭐 위독하다. 그 전달되면서 죽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거 받아서 쓴 걸 거야, 아마 그 여자는. 뭐 그런 식으로 부전 통신의 문제들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생활 속에서도 그냥 들은 이야기, 특히 이제 우리의 그 정보원들, 보통은 보면 여러분들 통역이거나 기사거나 아니면 직원이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정보를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그렇게 높은 수준에 있는 친구들은 아니에요. 사회적 경험도 작고 교육 수준도 좀 낮은 편이고 주변의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그냥 믿고 전달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은 걸러서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우즈베키스탄 소식 전해드리는데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알람 설정, 구독은 하셨으니까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